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5명, 700명에 육박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 주 초반까지는 적게 나오고 중반 이후에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유행 전반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국민들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유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이제 잘 진행이 되느냐. 한동안 지금 5월 초 정도까지 이제 좀 정체를 빚었다 이제 다시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접종률은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접종은 하면 할수록 이제 유행은 감소하게 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의 한 50% 가까운 전파력 증가가 있고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바이러스의 50% 이상의 또 전파력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접종을 열심히 해서 그 유행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억제가 되는 상황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다시 그런 유행이 또 이제 확산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이제 통제가 되지 않고 이제 올림픽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예. 접종률은 높이고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방역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가 시민 100만 명당 확진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대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한 7% 정도가 낮고요. 예. 지금 60에서 74세 그 어르신들 그 백신 예약률도 전국에 비교하면 한 7% 비슷하게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이 좀 대구 지역에서 충분히 그 전국 평균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예. 그 유흥업소발 유행이 지금 이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유흥업소발 유행의 이제 상당수가 영국발 변이에 의한 그런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그런 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은 영국발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지역의 접종률은 또 낮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유행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찌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을 최대한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또 의심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 가셨던 분들은 방역 당국의 이런 역학 조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그 유행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그 시민들 개개인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대구 상황의 타겟책으로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구는 유흥주전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무증상자나 젊은 층 감염이 많잖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은 일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국내의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전파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본인 개개인들이 중증 질환이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인 그 피해 최소화의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60세 이상 접종을 이제 진행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얀센 백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30대가 또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자녀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일부 지역에 정말 이제 유행이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역 당국에서 그 지역에 한해서 어떤 백신 접종을 좀 그 젊은 층,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들은 30대, 40대 이런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 접종을 좀 유도하거나 미리 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사실은 좀 지역에 따라 세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아직 대구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개개인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는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대구의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고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 백신 접종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까지 저희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백신 접종 상황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백신 접종자가요. 하루 만에 34만 2,576명 늘어났습니다. 708만 6,292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13.8%, 어제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은 224만 7,008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4.4% 수준이네요. 이제 내일이면 백신 접종이 한 100일? 네, 100일이 되는 상황이라서 원래 목표가 1,300만 명 상반기 달성이었는데 이제 1,300만 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속도로 볼 때 좀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은 비관적인 요인들이 많이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점을 넘겼을 때 갑자기 더 불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백신 접종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간에 있었던 백신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불식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끼쳐서 백신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까지 600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하루에 100만 명까지 맞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남아 있는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1,300만 명이라는 목표는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1,300만 명 상반기라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반기 한 2천만 명 정도 접종이 성공이 되어야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어떤 초반의 부진 이런 것들을 딛고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하반기에 계속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에 1,300만 명을 접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을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2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백신 사전 예약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정부 목표치가 애초에는 80%였는데요. 80%를 넘었습니다. 80.6%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에서 74세가 82.7%,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81.6%를 달성했고요. 60세에서 64세가 78.8%였습니다. 일단 정부가 희망했던 그 목표치를 넘겨섰는데요. 백신 인센티브가 효과를 좀 보인 걸까요? 뭐 인센티브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겠지만요.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거는 이제 맞으시는 분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득과 이제 위험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높다.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접종을 하겠다고 이제 이제 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접종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백신의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1차 접종만 가지고도 뭐 90% 정도가 예방이 되고 사망하로 진행하는 건 사실 뭐 거의 100% 막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접종 후에 그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혈소판 감소성 뭐 혈전증이나 뭐 예. 심근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거의 생기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또 안전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거기다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10시 이후 영업 제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노인정에 가서 또 어울리시고 싶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또 이 백신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 뭐 성격으로 이제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접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80% 정도면 사실 뭐 정부가 목표했던 바들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다루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도 전해드리고 준비한 소식으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지난해 8월에 이사를 나가면서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된 뒤에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는 그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제 언니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언니였고 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성모 씨는 친모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모 씨에 대한 22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에서는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예. 이어지는 사건 큐브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인센티브 효과 그리고 또 안전성이 담보됐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의 예약률이 좀 올라갔다 이 점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만 30세 이상이 자녀 백신 예약 대상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자녀 백신 배정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60세 이상에게 백신을 우선 배정하는 게 핵심인데 당국이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적용 시점도 4일에서 9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당사자들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의료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소통 창구가 없다라기보다는요. 사실 뭐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뭐 자녀 백신 뭐 이런 예비 명단 이런 식의 이제 백신 접종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예비 명단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각 의료기관에서 계속 이제 명단을 받아왔는데 이게 의원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뭐 좀 장기간 이렇게 받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서로 다 설명이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 갑자기 뭐 이 4일 이후로 안 된다 그러게 돼 버리니까 예. 사실 여러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에 이제 뭐 좀 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2,500만 회 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나누는 계획 또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왜 백신을 제공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명분 내지는 정당성을 강조한 점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에게 백신을 다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접 국가 외에 한국까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군 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또 같이 실려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한미가 연합을 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얀센이 또 30세 미만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 예비군 민방위 쪽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글쎄요, 미국이 원래 목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의 친선의 증표로서 그렇게 주어진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결과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110만 명분이라는 것이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은 이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서 30대 정도의 연령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예, 이 예. 광경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보도로 접한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신을 나도 예약을 해서 빨리 맞아야겠다 이런 신호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폭제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가 6개월 정도로 짧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그 항체 지속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얀센 백신의 지속 기간이 6개월로 짧다 이런 지적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 백신의 그 효과는 길어야 6개월. 더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백신이 접종 이후에 얼만큼 유지될지는 뭐 백신의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다른 백신들도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충분히 뭐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얀센은 이제 1차 접종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만 진행돼도 사실은 그 백신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유행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해서 유행을 통제하는 게 이제 백신의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 유행이 완화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유행될 기미가 됐을 때에 추가 백신 접종이 독감과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지금 사실 방역 당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이상만 사실 지속만 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고 그거는 접종 이후에 항체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 정부에서 정말 이게 6개월 정도 가는지 1년까지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그런 것들을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 뭐 지금 6개월이 짧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독감 백신보다 사실 더 긴 거고요. 6개월 이상 간다 그러면 예. 그걸 갖다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제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을 잘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6개월 자체가 일단 유의미한 기간인데 다른 코로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는요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다른 백신들은 그 항체 지속 기간이 더 깁니까? 지금 뭐 다른 백신 역시도 지금 접종하면서 사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뭐 임상 시험만 갖고 그걸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기간 같은 경우는 정말로 1년, 2년 뒤에 지났을 때에 접종한 사람들의 피 안에서 항체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항체가 이제 감소하는 속도나 이런 전반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 2번 접종한 경우 뭐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1년, 2년 지났을 때의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백신 접종이 그런 항체가만 가지고 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백신마다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는 항체라는 건 체액성 면역인데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에 의해서도 우리 몸이 방어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mRNA 백신이나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항체로 인한 그 항체라는 거는 그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는 거지만 세포성 면역은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면역력인데 이런 mRNA나 이제 전달체 백신들은 이 세포성 면역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항체 효과가 낮더라도 이 세포성 면역의 유지랑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길게 이제 백신 효과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백신 또는 뭐 단백질 백신들은 이 세포성 면역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완해서 이 백신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보완점들 확인할 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게 얼마나 가냐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면역 달성하려면 보통 전체 인구의 70%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체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18세 이상 성인으로 지금 제한돼 있는 접종 대상 연령대를 좀 낮춰서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좀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요? 이게 이제 조금 뭐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 그냥 그 각각의 개인의 위험성
만으로 따졌을 때는 뭐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고 뭐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게 백신이 접종이 필요하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아청소년들의 문제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부분 증상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소아청소년들 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유행이 계속된다라 그러면 결국 환자 발생을 했을 때 학교가 휴교하면서 학습권 제한이 받게 되고요. 예. 또 지역사회의 유행이 계속되게 됐을 때 결국 유행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국 또 학생들이 다시 또 그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단적 각각 개인으로 봤을 때 위험성은 낮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전체적인 위험이 생겼을 때는 전 국민이 다 같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위험성이 없어서 백신 접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득과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득과실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모실 거고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